자, 지금 제 영상 재밌게 봐주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송만돌입니다. 저 오늘은 운전하거나 짐을 상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목적은 초보자분들에게 좋은 정보와 도움이 되는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 유튜브를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초보자분들께서 화물차를 처음 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간단하게 화물차를 하실 분들이라면은 알아야 하는 기초적으로 필요한 이제 규칙이죠. 군대에서 운전병들이 그 안전수칙 방어운전 10가지 정도 외우는 것처럼 화물차 운전하는 분들도 기본적으로 요거는 알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본인한테 도움이 되고 화물차에서 살아남기에 가장 많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 역시 이것들을 독학도 했고 주위에서 듣고 보고 배운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령 친구가 화물차에서 돈을 잘 번다, 택시 운전하는 내가 화물차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뭐 그냥 놀면서 해도 돈을 벌 것 같다, 택시보다는 돈을 더 많이 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이제 무턱대고 차를 뽑아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듯이 시작해서 이제 얼마 못 가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죠. 이제 그런 분들,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시는 분들, 운전만 하면 될 줄 알지 뭐 그런 생각으로 하시는 분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런 분들은 비추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화물차는 자가용이랑 엄연히 천지 차이 틀립니다. 차라리 자가용으로 하실 마인드로 하실 것 같으면은 저는 덤프트럭, 그런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짧아서 사고 안 납니다. 덤프트럭은 차가 짧기 때문에. 차라리 25톤 하고 긴 차들은 힘듭니다. 완전 자가용이랑 틀려요. 자,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공부하십시다, 공부. 자, 책자 펼치세요. 메모 들어갑니다. 자, 잘 나오죠? 자, 여기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좀 적어 봤는데, 자, 이제 그림을 못 그려요. 글씨체도 좀 안 예쁠 수 있습니다. 그냥 막 대충 막 적은 거예요. 예쁘게 안 쓰고. 뭐 여자친구한테 쓰는 것도 아니지만 예쁘게 쓸 필요는 없잖아요. 하지만 보이게끔은 썼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25톤 가구차들은 항상 상차지나 하차지에 가서는 핸들을 항상 바로 합니다. 볼펜으로 하는 게 낫겠다. 항상 바로 뭐 코너를 꺾어서 주차를 하는 와정이거나 뭐 어떤 과정들이든 간에 타이어는 항상 일자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타이어가 삐딱삐딱하게 뭐 한쪽으로 기운 상태로 짐을 실어 버리면은 짐이 크게 눌리죠. 눌리면서 타이어 쪽에 부품들이 고장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어떤 짐을 실어도 실든지 간에 무거운 짐, 그냥 카고차들은 가벼운 짐을 안 실어요. 웬만하면 다 보통 평균적으로 막 10톤 이상씩 넘어가는 짐이죠. 뭐 낱개 파리떼짜리 이런 것도 핸들을 돌아난 상태에서 대여섯 개 실어보면 그게 한 10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 타이어는 항상 일자로 바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항상 숙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창문은 열고 닫고 그런 과정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뭐 먼지가 많이 유입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차문은 내리든 잠깐 내리든 뭐든지 간에 차문은 닫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핸들은 일자. 그리고 상하차 시 축관리, 축 타이어라고 하죠. 상차 시 타이어 그 축을 내려주는 게 좋습니다. 단
비포장에서는 예외입니다. 뭐 울퉁불퉁하거나 데꼬박고 많거나 뭐 방지턱이 있거나 뭐 산 안에서 나온다거나 뭐 그런 하여튼 여건이 안 좋은 이제 운전 장소에서는 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축을 들고 이제 아스팔트 도로로 나왔을 때 내려주는 게 좋습니다. 보통 얼마 안 걸려요. 짐 싣고 그거 나오는데 한 1-200m는 그렇게 나올 때도 있고 뭐 긴 데는 1km 정도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현장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 보통은 뭐 공장에서 맨들맨들한 아스팔트에서 짐을 싣거나 그럴 때는 그냥 축을 내려주고 짐을 싣고 출발하시면 됩니다. 짐 실을 때 항상 축을 내려주는 게 좋아요. 축이 내려와야 짐을 실을 때 다른 타이어들이 다치지 않습니다. 부품들이 같이 지탱을 해주기 때문에. 자, 그리고 하차 후에는 축은 바로 들어주세요. 하차 후에 이거 안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뭐 국산차들 같은 경우에는 안 하면은 빠꾸 할 때 그 축 막 박살나는 소리 납니다. 항상 하차 후에는 축은 바로 들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거 명심하십시오. 별표. 자, 그럼 축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 자, 왼쪽에 아침에 출발할 때는 항상 차량 점호를 해야 됩니다. 차량 점호 군대에서 늘 하는 거죠. 운전병들은. 화물차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 타이어 이상 유무 확인을 하는 겁니다. 타이어가 빵꾸가 났는지 고장이 났는지 이런 거 파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 바퀴 다 돌면서 타이어를 뭐 깔깔이 같은 걸로 때려가면서 발로 차보면서 타이어 빵꾸 났는지 확인 한번 해주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라이트 점검. 요것도 수시로 해주셔야 됩니다. 고장 났는지 안 났는지.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원체 달리는 시간 폭탄이기 때문에 라이트 같은 거 하나 잘못 나면은 뒤에서 보이지도 않죠. 내가 좌회전을 가려고 깜빡이를 넣었는데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가는 상황에 추월을 하기 위해서 깜빡이를 넣었는데 고장 났으면 그 자가용들 인지하기 힘들어요. 깜빡이 같은 거, 이제 라이트 같은 거 점검 잘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밤에 운전할 때 라이트는, 화물차는 그렇게 멀리 안 보입니다. 밝기는 밝으나 차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만큼 멀리 보이진 않습니다. 앞에 고라니 같은 거 잘 안 보여요. 위험합니다. 라이트는 항상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잘 나오게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점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바로바로 교체해 주세요. 라이트는. 그 세 번째, 타이어 이상 유무를 확인을 하면서 에어를 같이 점검해 주는 게 좋습니다. 에어는 타이어 이상 유무를 확인을 하면서 처음에 차에 타서 시동을 겁니다. 그러면 에어가 차죠. 에어가 찰 때 차는 동안에 타이어를 이상 유무를 점검을 하면서 에어가 다 찼을 겁니다. 에어가 찼을 때 이제 에어 빠지는 곳이 있는지 차 주위에서 소리를 들어봅니다. 뭐 시동을 끄고 들어도 되고, 잘 들으시는 분들은 켜놓은 상태로 듣기도 합니다. 에어 새는 데 있는지 없는지 계기판을 보면서 에어가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을 하고 에어 점검까지 타이어 점검하면서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에어와 타이어, 에어, 그 다음에 라이트 점검 설명이었고요. 예열도 중요합니다. 예열은 국산차들은 한 20분, 10분, 15분, 20분인데 외제차는 한 10분 정도만 하면 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예열 꼭 많이 해야 됩니다. 시동 걸어놓고 바로 출발하면 안 돼요. 예열 항상 걸어주고 시동 걸고 뭐 한 10분, 20분 이렇게 뭐 점검하고 이러면 한 10분 지나갑니다. 그러고 출발하시면 돼요. 예열하는 시간은 이렇게 허비를 해야 되는 게 많은데, 소비를 해야 되는 게 많은데 대부분 그냥 출발하거나 앉아 있다가 그냥 가만 앉아 있다가 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참 바람된 자세는 예열하고 한 10분 20분 뒤에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통합입니다. 자, 그러면 차량 점호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속도는 항상 80에서 85. 초보자분들은 초보기 때문에 자가용 운전하던 습관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막 밟으실 거예요. 끝까지. 뭐 밟아도 상관없으니까. 어차피 차는 나가요. 근데 묶여있는 속도는 90입니다. 어차피 90에서 넘어가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배울 때는 80에서 85 안 넘기고 부산에서 파주까지 갈 수 있는 이 거리가 한 400km 넘죠. 400km 넘습니다. 한 400, 500km 정도 되지 싶은데 400, 400, 한 60, 50, 60, 40. 뭐 아무튼 속도 80에서 85 사이로 한 800km, 1000km. 우리 이 나라 왕복 이렇게 왔다 가면 끝에서 끝까지 왕복하는 거죠. 왕복할 수 있는 정도의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지루해요. 속도가 생각보다 많이 늦고. 그러면 가는 데만 한 6시간 정도 걸립니다. 5시간, 6시간. 요 속도로 80에서 85로 가면 정속 주행했을 때. 요것이 못해도 초보자분들은 한 3개월에서 길게는 2년 정도 보시면 됩니다. 저도 초보 때 1, 2년 정도는 저거를 항상 유지하면서 탔습니다. 요 속도가 좋고, 저 속도로 달리게 되면 RPM이 보통 1000에서 1500입니다. 요 사이로 맞춰줘야지. 1500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가면은 이제 엔진에 무리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RPM은 항상 요 중간 1000에서 1500, 그 중간이 1250, 1300이죠. 1300 정도 달려주는 게 1250에서 1300의 속도가 보통 80, 한 4, 85 정도 됩니다. 요 속도를, 요 RPM을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한 3개월 정도만, 못해도 정말 귀찮아도 한 달 정도만 하시면 이게 습관이 돼요. 그 습관이 무시 못합니다. 화물차를 하시는 분들, 초보자분들은 이 습관 하나로 평생을 가기 때문에 요런 습관을 못해도 저는 3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2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리막도 중요합니다. 내리막에서 탄력받아서 쏘는 분들이 있어요. 막 내려가는데 이때는 국산차들은 헤드가 나갑니다. 105km 이상 넘어가면은 헤드가 고장날 확률이 높습니다. 헤드는 한번 수리하는데 기본 300에서 500만원 들어갑니다. 외제차는 더 비싸고요. 그리고 외제차는 속도 110 이하로 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헤드 나갑니다. 그리고 국산차는 105km 이하로 달려주는 게 좋습니다. 105km 이상 속도가 빨라진다 하면 이제 리타드나 브레이크를 밟아서 105km 이하로 맞춰서 내리막을 내려가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막 쏴가지고 110, 120 이렇게 막 자주 달리다가는 차 1년도 못 버티고 헤드 나갑니다. 보면 헤드 나갔다, 차 탄 지 얼마 안 돼서 헤드 나갔다 하시는 분들 전부 다 이렇게 막 쏴대시는 분들이 많아요. 알고 운전하는 거랑 모르고 운전하는 거랑 천지 차이입니다. 최고 속도는 110 정도, 아무리 빨라도 110 이하로 달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점 숙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창문 열고 주행하기. 이것도 아주 사소한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창문 열고. 졸음 방지로 보통은 창문을 열고 달립니다. 맞죠? 졸음이 날 때는 창문을 잠깐 15초 열고 닫아주면 졸음이 조금 깨는 그런 효과 있죠.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죠? 주행 중에 창문을 똑같이 조금 열어두고 달리면은 차에서 나는 소리, 그것으로 고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화물차에 고장 나는 거는 주행 중에 유사시라는 게 있죠. 주행하다가 뭐가 고장이 났거나 에어가 샌다거나 파편물이 날라온다거나 뭐를 잘못 밟았다거나 볼트가 빠져나갔다거나 차에 3만 가지 부품 중에 한두 가지 빠져가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소리가 있어요. 차에서는 그 특유의 그 창문을 열어두고 달리면은 그런 소리들을 들을 수 있어요. 들려옵니다. 화물차로 달리면 특히 터널 들어갔을 때
터널 들어갔을 때 창문을 열면은 고장 유무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 항상 이제 창문 달리는 습관을 들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별거 아닌 사소한 거지만은 바람된 화물차 운전하는 사람들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보통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 제대로 배우신 분들은 창문 열고 달리세요. 겨울에도 조금 열고 달리는 분들도 있고, 뭐 물론 새 차거나 뭐 외제차거나 이런 차들은 처음에는 뭐 상관이 없지만은 좀 노후된 차들은 대부분 창문 열고 달립니다. 왜 열고 달리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창문을 여는 방법은 여기까지. 창문을 열어야 하는 이유는 여기서 넘기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운전을 하려면은 적성과 꿈이 필요합니다. 열정도 필요하고요. 운전을 하루 16시간 운전을 해도 재미있다 하시는 분들, 정말 화물차 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차 꿈꾸는 사람들 있죠. 화물차는 여러 가지 이유로 유사시가 발생합니다. 그 초보자분들이 무너지는 이유 중 하나가 타이어가 파손된다거나 사고, 고장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축에 압을 뭐 잘못 넣어서 달리다가 타이어가 뻥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타이어 한 짝에 보통 뭐 중고로 꼽지 않는 이상 새 거는 50만원, 60만원 돈 합니다. 자, 만약에 기사 타는 입장이라고 쳤을 때, 물론 차주가 타이어가 터지면 차주가 계산을 해줍니다. 하지만 그 기사가 탈 때 내가 타이어를 터져 먹었는데 그 부담을 다른 사람한테 돌리는 내 실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그거를 책임져야 하는 부담감이 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초보 때 하루에 타이어 2개 터주고 다음날 또 3개 터주고 그 다음날 또 2개 터주고 이런 식으로 막 타이어를 한 번에 대여섯 개 터잡았어요. 그래가 새 걸로 다 꼽았는데 그 돈이 얼마입니까? 내 한 달 월급이 월급 이상으로 지금 돈이 더 많이 들었어요. 그때 차주한테 이제 미안한 감정이 그게 너무 부담되거든요. 그런 부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못 견뎌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저는 화물차 운전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버틸 수 있었어요. 견뎌내야 됩니다, 이거. 또 사고가 나면은 자빠질 수 있고, 또 고장 같은 게 났을 때 일을 못하고 이러면은 힘들죠.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적성에 맞고, 위에 말했다시피 적성에 맞고 꿈이 있어야지만 화물차를 운전을 유지를 하고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적응할 수 있어요. 처음에 적응할 때 이게 참 힘들 겁니다. 졸음운전 많이 하고 그러면 막 16시간씩 보통 12시간, 16시간, 14시간 일합니다. 운전을 차에 있어요. 하루에. 그거를 지루함을 느끼지 않아야 됩니다. 자, 꿈이랑 적성 설명은 여기서 넘기고, 자, 그냥 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뭐 운전 많이 해도 괜찮다. 졸음운전 안 하고 난 참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이랑 뭐 타이어가 좀 터지고 이래도 한번 견뎌보겠다. 요 정도,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차폭감도 중요합니다. 차폭감. 차폭감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자가용을 오래 타시면 오래 타실수록 차폭감이 자가용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차선, 처음에 화물차 운전하면 차선 이탈 되게 많이 해요. 자, 차선이 이래 있으면은 차가 이렇게 딱 정확하게 요 공간이랑 요 공간이랑 정확하게 가야 되는데, 저도 처음에 운전할 때 이쪽에 타이어가 있다거나 요만큼 공간이 있다거나 요만큼 공간이 있다거나 이게 맞춰지는데 좀 오래 걸렸습니다. 중간까지 맞춰지는데. 그러니 그 자가용을 많이 타신 분들이기 때문에, 많이 타면 많이 타신 분들일수록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차선을 맞추고 이게 차폭감을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뭐 운전할 수 있는 사람 차선 정도야 맞추는 거 어렵지 않지만은 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사로
경사로 올라갈 때도 뭐 이게 중량을 실었다 보니까 안 올라가요, 차가. 오르막은 오르막을 탄력받아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옛날 노후된 차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면서 수동으로 기어를 빼주는 방식이 있고 RPM이 어느 정도 내려가면은, 근데 요즘 차들이야 자동으로 빠릿빠릿하게 새 차들은 바꿔주니까 좋지만은, 오르막에 탄력을 받아서 올라가는 방법이랑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사로를 판단하는 것도 처음에는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오르막인지 내리막인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어느 도로를 자꾸 이제 뭐 한 몇 년 하시는 분들은 10여 년 정도 운전은 이제 요가 오르막이고 저가 내리막이고 도로를 전체 대한민국 길을 다 외워버리기 때문에, 탄력 칠 구간에서는 자동으로 탄력 치고 올라가고, 뭐 내리막은 자동으로 또 이제 뭐 브레이크 리타드 당겨가면서 내려가고 이렇게 조절이 되는데,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길을 다 모르니까 오르막인지 뭐 앞에 뭐가 무슨 길이 있는지 몰라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빨리 캐치를 해서 최대한 뭐 탄력 주행도 하고 기어도 빨리빨리 빼주고, 저기 뭐 내리막에서는 이제 리타드도 당겨주고 속도 조절도 해주고,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경사로를 집어넣었습니다. 오르막 내리랑. 자, 그 다음에 회전도 중요합니다. 자, 밑에 깡이 있으니까 더 웃기다. 회전은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분 유턴하는 구간이 별로 없어요. 유턴을 하게 될 때는 보통 뭐 차선이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유턴을 이렇게 돌아간다고 치잖아요. 그죠? 근데 화물차는 이렇게밖에 못 갑니다. 돌려면 이렇게 돌아야 돼요. 그럼 차선이 모자라잖아요. 이런 회전 반경을 익히는 것도 좋습니다. 이게 보통은 저 뭐야 막혀 있다고 치죠. 여기가 막혀 있지만 뚫린 살짝 이렇게 골목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화물차로 최대한 일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좋아요. 요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골목 같은 데도 회전 반경이 크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게 유턴을 잘못하면은 아까처럼 여기서 이렇게 막혀버려요. 그러면 내가 후진을 해서 수정을 이래 해야 되는데, 수정하는 사이에 자가용들이 가면서 부딪히고 받고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화물차분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가차선에 붙어 가지고 여기 신호가 받았을 때 크게 신호 타면서, 여기도 골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골목까지 들어갔다가 이렇게 빠꾸 해가지고 이래 넘어가는 게 좋아요. 요런 회전을 이제 익혀 주시고, 뭐 숙지하면은 항상 유턴하거나 이럴 때는 좀 크게 짧게 돌면 안 됩니다. 자가용 돈다고 해서 다 돌아지는 게 아니에요. 화물차는 회전이 중요하다. 회전도 중요하다. 차 폭감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폭감들이 있어야지만 여기는 내가 돌 수 있다 안 돌 수 있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깡이라고 하죠. 여기에 속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와갖고 이래 돌려고 할 때 여기에 대기하는 차들도 막아야 되고 여기 차들도 막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차들도, 여기서 오는 차들도 그것만큼 대마이가 필요하다고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다 생각해 가면서 넘어갈 수 있는 그 판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겁먹고 막 김여사 그런 느낌으로 운전을 하면은 못 돌아요. 유턴 절대로 못합니다. 어느 정도의 깡도 좀 있어야 됩니다. 물론 큰 차가 돌고 비상 깜빡이 놓고 사전에 미리 내가 조사해가 방어 운전해갖고 돌면은 잘 넘어가지만, 그러지 못한 유사시가 있습니다. 차들이 북적북적한데, 그럴 때도 이제 신호를 잘 이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의 그 상황에 맞게끔 잘 조절을 해서 넘어가야 할 깡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 차폭감 4가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또 아직 또 많거든요. 자, 난폭 운전, 양보 운전, 인내 운전. 자가용처럼 운전하면 안 된다. 난폭 운전은 절대로 안 됩니다. 양보하면서 운전해야 돼요. 난폭 운전해가 차선을 막 칼치기, 막 이런 화물차 가지고 칼치기 해보면요, 짐이 날아가고 차도 날아가고 사람도 날아갑니다. 다 날아가요. 최고 위험한 그겁니다. 난폭 운전은 절대로 비추천 드리겠습니다. 양보 운전.
항상 유사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물차로 운전하면은. 거기에 대비해서 양보 운전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남이사 빨리 가든 말든 자기 운전을 하는 게 좋습니다. 단 어느 정도 땡겨줘야 할 때는 땡겨주는 필요가 있고, 화물차끼리 이제 운전하다 보면은 화물차선에서 운전하다 답답해요. 앞에 화물차 막 천지백갈이고 비켜주지도 안 하고, 뭐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뭐 본인의 판단하에 차선 변경을 유도리 있게 잘 해야 되는 건 맞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난폭 운전은 안 되고 양보와 인내심이 좀 강해야 된다. 화물차 운전하다 보면은 별의별 상황이 다 생깁니다. 눈앞에 멀리 보이기 때문에 300m 전방까지 다 보이거든요, 차가. 그 결국은 저도 이런 거 느꼈지만 자가용 타고 칼치기해서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앞으로 좀 달리다 보면 얘가 정말 열심히 막 수십 대를 제낀 것 같은데 바로 앞에 있어요. 가다 보면 결국은 화물차는 자기 차선 잘 유지하고 앞차와의 간격을 가장 유지를 많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 이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짐 가리지 않기. 이게 꿈과 열정이 좀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짐을 실어도 화물차를 꿈을 꾸는 사람들은 재미가 있어요. 재미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정. 하고자 하면 비록 차는 좀 베린다 하더라도, 몸이 힘들다 하더라도 돈, 머니죠. 돈은 된다. 요거 짐을 가릴 때는 많은 경험을 해보고 모든 짐을 다 실을 수 있을 때 짐을 가리는 게 좋습니다. 그게 됩니다. 이게 제 말이 우스울 수도 있겠지만은 다 되는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모든 걸 다 실어보고 모든 짐을 다 할 줄 알면은 나중에 되면 이게 자동으로 돼요. 이게 짐 가리기가 편한 걸로 솎아내고. 짐을 가리지 말고 좀 힘들고 그렇더라도 많이 물어보고 들어가면 됩니다. 다음, 청소. 자, 차 청소 이런 것도 제가 설명을 해 드립니다. 청소는 주 3회 정도 하는 게 좋습니다. 새 차는 월 1회 정도. 자, 에어건으로 청소부터 설명드릴게요. 에어건으로 이틀에 한 번씩 쫙 쏴준 다음에 차량에 있는 먼지를 다 털어냅니다. 그 다음에 마른 걸레로 차량용 레자 왁스를 묻혀서 뭐 창문이라든지 의자 시트라든지 유리라든지 대시보드 뭐 닦을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다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차는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가 좋고요. 왁스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먹여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앞유리는 수시로 좀 더러워졌다 싶으면 닦아주시면 됩니다. 제가 글씨를 모르는 게 아니고 이게 잘못 써갖고 아무튼 뭐 빼딱하게 됐는데, 아무튼 뭐 세차는 한 달에 한 번, 두 번. 너무 자주 해도 화물차는 그거 광이 다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달에 한 번, 한두 번 정도. 좀 노후된 차들은 두 달, 좀 새 차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왁스는 한 달에 한 번 꼭 먹여주시고, 뭐 기름칠, 그 다음에 뭐 오일 바르고, 그 다음에 WD 같은 거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차는 뭐 알아서 하시는 게 좋지만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은 차 깨끗하게 오래 탑니다. 그 관리 잘 된 차들은 팔 때도 돈 많이 받고 팔 수 있어요. 요런 거 본인이 또 먼지 안 마시고 운전하고 깨끗하게 차에서 자고 이런 사람들은 요런 거를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차하고 퇴근 주차 시에는 기름은 항상 가득 주유 후 주차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항상 집에 갈 때는 기름 만땅으로 차 세워 놓는 게 좋습니다. 왜? 기름통 안에 물이 찰 수 있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기름통은 기름을 가득 채워주는 게 좋습니다. 주행 후에는. 자, 뭐
요게 간단하게 설명한 겁니다. 뭐 요차저차 하면은 설명하기가 좀 길고 요 부분을 잘 지켜주면은 좋아요. 엔진에 녹도 잘 안 쓸고 뭐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게 김천 문경 안성맞춤이라고 적어놨는데 휴게소 이름들이에요. 휴게소. 경북의 그 경부선에 김천 휴게소 기름값이 1150원 정도 합니다. 지금 많이 내렸어요. 제일 싸요. 대한민국에서 김천 휴게소가 제일 쌉니다. 기름이 내리면 항상 김천 휴게소가 제일 먼저 내리기 때문에 김천 휴게소에서 그거 기름을 넣는 걸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 중부 내륙이죠. 중부 내륙선에서는 요거 문경 휴게소 기름 쌉니다. 김천이랑 거의 뭐 비슷한데 김천이 더 싸요. 제가 가보니까. 그 다음에 문경이 쌉니다. 그 가면 항상 문경에 가면 화물차로 꽉 차 있어요.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경 다음 휴게소 가면은 2, 30원 비쌉니다. 김천 다음 휴게소 가면 2, 30원 더 비싸요. 김천 다음이 옥천인가 추풍령 휴게소, 그 다음에 옥천 뭐 금강 그 올라가는 주유소마다 다 기름 비쌉니다. 그 기름을 넣으실 거면 경부선은 김천에서 꼭 넣으시길 추천드리고 중부 내륙은 문경, 그리고 위에서 내려올 때는 안성맞춤 휴게소가 제가 가보니까 더 많이 싼 것 같았어요. 경기도권에서는 최고 싼 것 같았는데 한번 넣었던 기억이 나네요. 안성맞춤 휴게소였지 싶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요 휴게소가 있고 그 외에는 저도 휴게소를 잘 안 다닙니다. 보통은 김천쯤 오면은 기름을 넣기 때문에 문경이나 그리고 뭐 기름 딸 때는 잘 없기 때문에 제가 기름 넣었던 곳은 요 3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요 정도 추천드리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초보자분들은 인사와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배우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인사하고 뭐 이 정도야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상차지 가거나 하차지 가거나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는 게 어렵진 않습니다. 사무실 들어가서 송장꾼으로 갈 때 사람 만나고 하차할 때 사람 만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인사 정도는 먼저 하는 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 인사 한 번으로 내가 짐을 빨리 내리고 늦게 내리고 이게 다만 1분이라도 내가 급한데 인사 한 번 하고 뭐 짐 좀 빨리 내려 주이소 뭐 바쁘다 그러면은 안 할 것도 천천히 내릴 것도 빨리 내려줍니다. 공장에서 짐 내려주는 사람들은 빨리 내리든 늦게 내리든 그 사람들은 똑같아요. 오히려 늦게 내릴수록 자기들은 더 좋죠. 시간 때우기도 좋고 공장 다니는 사람들은 그죠?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인사 한 번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질문은 나를 성장시키고 빠른 적응에 도움이 된다. 화물차에 질문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모르는 짐이 있으면은 항상 질문 가갖고 안녕하십니까 잘 모르겠는데 처음 들어봐서 그렇습니다. 좀 알려주십시오. 이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어떻게 실어요? 앞차한테 물어보는 것도 좋아요. 가갖고 앞차 사장님들한테 막 물어보고 질문하고 이게 본인이 성장하고 적응해 가는 거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저는 음료수 첫 기사 탈 때부터 지금까지 250원짜리 음료수를 항상 한 100개씩 좀 들고 다닙니다. 지금은 냉장고가 있어서 냉장고 넣었는데 옛날에 이제 국산차 이제 그런 거 탈 때는 냉장고가 없어가지고 박스 채로 그냥 뒤에다 재놓고 다녔습니다. 뒤라면은 뭐 이런데 빈 공간에 재워놓고 하차지 가면은 뭐 하나씩 줍니다. 250원으로 지게차 기사한테 음료수 하나 주면은요 지게차 기사가 10분 동안 내릴 거를 5분 만에 내려줍니다. 그러면 내가 집에 가는 그 5분이 화물차로는 얼마만큼 차이 나냐면은 30분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길게는 5분 10분 때문에 내가 짐을 실을 수 있고 못 실고 이런 것도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내가 250원 투자했다 해가지고 금전적으로 내가 손해가 아닙니다. 집에 빨리 가서 내가 휴식을 많이 하면 내일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요 정도 유도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상차지 가갖고 내가 참 거래처를 만들고 싶은 상차지다 싶으면은 음료수 하나 사들고 가서 상차지에다가 주면은 이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줘요. 그러면은 그게 내 고정 거래처 집이 되는 거고 내 거래처가 되는 거고 내 밥줄이 되는 거고 내 돈이 되는 겁니다.
웃는 얼굴에 침 뱉는 사람은 없어요. 250원짜리 이거 큰 거 아니잖아요. 그죠? 화물차 운전하는데.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어디 가서 이제 밝게 인사하고 음료수도 좀 주면서 같이 먹고 담배도 한 대 같이 피우면서 얘기도 하고 말도 좀 걸고, 그래서 내가 내한테 맞는 거래처다 싶으면은 다음에 또 짐 달라 그러기도 하고, 그렇게 본인의 거래처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저만의 꿀팁인데, 노하우인데, 저는 이렇게 거래처를 만들었습니다. 거래처를 어떻게 만드냐? 이게 뭐 어렵죠. 화물차 모르시는 분들이 거래처가 있어야 돈을 번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거래처는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 정도만 숙지해 주시면 되고요. 뭐 열정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들은 뭐든 못하겠습니까? 다 자기 걸로 만들고 화물차로 운전을 해서 벌어먹고 살려면은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밖에 없네요. 더 있는 줄 알았는데. 뭐 글씨는 이쁠지 뭐 제가 설명한 게 마음에 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마음에 드신다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초보자분들은 요 정도만 숙지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빨리 책 펴고 빨리 메모하세요. 뭐 이런 것까지 다 하냐고 싶으실 건데, 이것도 화물차 하는 기초적인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운전하는 영상이 아니더라도 요런 것만 알아도 저는 도움이 꼭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체북을 덮고 저도 지금 이제 일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아니더라도 이제 제가 하는 게 다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하는 것이 다 정답은 아니더라도 저도 요 정도는 저도 화물차를 운전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가 생각하는 게 틀렸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뭐 요런 거 다 도움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아무튼 저는 도움을 최대한 주고 싶어서,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기 때문에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돌이었습니다.